안녕하세요. 범블한북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호구냐? 9천만원 할인 분양에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겠죠. 기존 입주자들은 9천만원 더 주고 들어간 격인데, 아니 똑같은 아파트 입주민인데 가격 차이가 1억이나 이러면 정말 대환장 파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구식가구 모집에 청약이 딸랑 한 건밖에 안 되니 시행사 입장에선 이 미분양 지역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약에 있어서는 형평성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건데, 지난해 이맘때쯤에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가 거의 1억 가까이 할인 분양을 단행을 하는 바람에 기존 입주자들 집 창문에 플랜카드 쫙쫙 걸어놨죠. 시뻘겋게 써놓고 할인 분양 결사 반대 입주 금지라는 현수막을 내걸을 정도로 엄청나게 기존 입주민들의 분노가 폭발을 했었습니다. 이게 하도 잔여 물량이 털어질 생각을 안 하니까 미분양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잔금을 5년 뒤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졌고, 분양가도 최대 9천만 원까지 할인을 해주니까 기존 입주자들 완전히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1억 더 주고 들어갔는데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1억 할인까지 해주고 거의 5년 뒤에 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까지 받게 되니까 이거 폭탄 세일이 아니라 이건 거의 폭탄 버튼을 누른 거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 입주자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건데, 이건 설거지도 이만저만한 설거지가 아니잖아. 그죠? 설거지도 가지가지입니다. 이렇게 결국 고점에 집값에 물리게 되면 그 고점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만큼 피 같은 내 돈이 그냥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냥 쭉쭉 빠져나간다는 그런 어떤 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신축 분양가 고점에 한 발 잘못 들여놨다가는 골로 갈 수 있는 데드 포인트에 딱 결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점의 가격이 곧 허물어진다라는 포인트를 딱 설정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시 부동산이 우상향배적으로 오를 수 있겠다라는 이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이 집값 자체가 다시 오를 만한 이 기저에 깔려있는 호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더라도 대외 변수, 대내 변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악재로 지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 가서는 하향화, 꺾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포인트 설정을 확실하게 해두셔야 되고, 분위기에 쏠려서 집을 사다 보면 정말 고점 집값 물렸다가 살점 떨어져 나가는 베니스의 상인처럼 엄청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대안적인 형태로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늘 언제나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드렸죠. 분상제 아파트, 이게 이제 이후에 더욱더 비강남권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의 여부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상은 분상제 시스템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는 분상제 아파트는 좀 예의주시해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주에 강동구, 그리고 용인, 검단, 김포에서 나오는 분상제 아파트들 좀 자세히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상제 아파트 되도록이면 꼭 잡으시고요. 입지 대비 분상제 아파트는 가격이 좀 선해. 조금 아파트 가격이 분상제 시스템 안에 있어서 가격이 좀 착해 보이면 이거 호구되는 거 아닌가? 너무 외곽에 있지 않은가? 이거 버리는 카드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지만, 요즘 분상제 아파트는 입지적 강점이 굉장히 있어요.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두렵다면 초기 비용 파이 줄이면 되잖아. 지금 금리 자체가 시중은행에서 조금씩 2%까지 내려갈 그런 조짐도 보인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미국 국채금리 10년물과 딱 결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가 지금 현찮은 상황입니다. 국채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주담대 금리에 직격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점에 물려있는 고금리 상황을 좀처럼 탈출하기 힘들다. 그래서 초기 비용 파이를 줄이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두려움은 의식하지 않을수록 내 안에서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뭔가 내가 집을 사려 하고 뭔가 공격적인 어떤 루트를 개척을 해서 진입하려 하면 덜커덕 사람 마음에 생기는 게 공포거든. 아, 이러다가 내가 이건 골로 갈 수 있는가? 충분히 그런 공포감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온전치 못해서 어떻게 그냥 획가닥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불균형을 이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조금씩 용기를 키워 나가셔야 돼요. 용기라는 게 두려움을 맞다이 까가지고 그 두려움을 완전히 박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를 조금씩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의 결정장애로 남아있는 그 장애물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가 진입 그 입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스스로를 늘 격려하시고 조금 추스려 일으켜 세우셔서 한 발씩 한 발씩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대성베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죠. 근데 84제곱이 9억이야. 진짜 짜증나죠. 101제곱은 11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상제 아파트 맞나? 라는 어떤 생각이 딱 드는데 실질적으로 강동구에서 나오는 84제곱 아파트들 15억 넘어요. 실질적으로. 뭐 거의 이제 상반기 지나면 강남 4구에 포함된 아파트들 30평대는 더 이상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면 안 돼. 이거 귀족평형이라고 불려야지. 현금부자 평형이라고 불러야 될까? 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분양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추이에 대비 84제곱 분양가가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낮다. 그래서 분상제 아파트다 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 판단을 잘 하셔야 돼. 이게 내가 스스로 소득 기준에 비춰서 조금 무리하다 싶으면 단칼에 빼버리시고 이거 내가 좀 진입할 수 있겠는걸? 라고 생각되시면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여기 강인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도보권 역세권이죠. 근데 여기 공공택지지구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강동구 아파트 신축 분양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분양가는 굉장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치고는 높은데 경쟁률이 꽤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이 길 하나 사이를 두고 고덕 강일지구, 고덕 지구가 딱 나눠지는데 이게 아파트의 컬러가 좀 틀리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근데 결국에 가서는 다 물은 어떻다? 시냇물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는 거야. 그냥 똑같은 입지적 어떤 이 형평성을 갖게 된다. 이게 부동산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강남구로 묶여 있는 곳들은 이런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성베릴이 고덕지구 고덕자이하고 고덕자이가 16억 하는데 여기 9억 정도 이 분양가로 나왔다는 건 굉장히 좀 이 잠재성 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지금 당장에서는 뭐 고덕 이 지구 아파트 컬러가 훨씬 더 높지만 고덕 강일 지구도 무시 못한다는 그런 어떤 사실을 좀 인지를 하시고요. 일단 특별공급이 오늘 6월 2일 시작되고 내일 대선 끝나고 1순위는 6월 4일 하루 밀려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세교 아테라가 분양을 했죠. 근데 아테라가 가격이 굉장히 착하게 나왔어요. 20평대인데 A, B, C, D 뭐 다양하게 뽑혀져 나왔고 3억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인프라 시설이 오산세교 같은 경우는 지금 확충이 돼야 될 그런 어떤 시급함이 있습니다. 주변이 좀 지도로 딱 봐도 좀 헝하잖아. 몇몇 신축 아파트들만 지금 들어서 있고 주변 인프라 시설이 좀 부족하게 상업시설도 부족하지 뭐 문화시설도 별로 없는 것 같지. 일단은 뭐 오산역이 가까워서 비교적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도 자차로 이동해서 역을 이용할 그런 어떤 거리인데 여기 뭐 GTX 들어온다는 어떤 호재도 있어서 뭐 실수요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A12블럭은 특별공급 6월 9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1순위 6월 10일까지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검단 신도시 중흥 S클래스. 아마 검단에서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단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새 검단이 워낙 몸값이 올라가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면 84제곱이 거의 7억대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래도 분상제 가격표를 딱 달고 있으면 이제 5억대 정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검단하면 교통 입지적 그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AA24블럭이라고 불리는데 일단은 신설역, 검단 호수공원역 도보권 10분 안에 도착할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상업시설 잘 돼 있습니다. 커넬 컴플렉스가 조성이 되고 주변에 뭐 에듀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초중고등학교가 딱
참하게 잘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어떤 강점이 있죠. 검단 호수공원역하고 굉장히 신설역입니다. 앞으로 개통돼야 될 역인데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곧바로 개통이 될 예정이죠. 그러면 여기 조금 교통 환경이 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계양역까지 일단 접근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금방 계양역까지 도달한다면 서울까지의 접근성은 훨씬 직주근접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서울 업무지구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좀 잘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고요. 검단 호수공원역까지 도보로 10분, 신검단 중앙역까지는 13분. 여기 이 좀 옵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 터넬 컴플렉스라는 상업지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과 서로 나뉘어져서 상업지구가 들어서게 되죠. 뭐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거의 초품화, 중품화죠. 품고 있습니다. 단지가. 그리고 신설역이 두 개가 딱 생겨요. 검단 호수공원역, 신검단 중앙역.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죠? 검단은 또 서울과 굉장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권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래도 입지적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6월. 빠르면 이번 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이고요. 청약 방식은 추첨제가 민간 분양인데 80%. 와,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가점 안 쌓아도 내 통장 던져가지고 럭키 세븐 믿고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 일단 이전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들 보면 5억대 중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5억대 중반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시면 검단, 금호, 올림센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8억대 지금 이 수위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시세 방어력도 좀 챙길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지금 뭐 임대 시장의 이 불안정성은 뭐 계속되고 있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고금리 또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높아가고 있는 건데, 결국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을 위해선 일정 정도 집값이 조정되는 어떤 기다림의 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값이 뭐 주식시장처럼 급변하지는 않잖아. 시간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전세 월세와는 당연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월세 수요가 또 갑자기 급증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얼마나 이제 빨리 내 집을 잡느냐가 또 문제일 것 같는데, 노른자 청약이 공공 쪽에 의외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100% 만족할 수 있는 10점 만점에 10점 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피곤해져.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병 생겨, 건강 잃어버려. 아니 내가 뭐 번쩍번쩍한 집 갖고 있으면 뭐해. 내가 내 스스로의 건강이 다 무너져 버리면 행복, 삶의 질 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10점 만점에 10점을 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강박관념 해제해 버리셔야 돼요. 8점, 7점, 9점만 돼도 대성공입니다. 지금 뭐 집 안 나오고 죄다 지금 월세로 가고 있다고 해서 뭐 지금 뭐 전세 매물 3개월 동안 9.7% 줄어든다. 서울서 자치 감춘 뭐 전월세 매물 추이를 보면 또 뭐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는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어떤 이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또 현금 부담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고, 이전에 또 세입자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 활용해서 4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굳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세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대출 이자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공공에서 쏟아내는 어떤 분양 물량들 좀 잘, 임대 환경도 안정적인 건 국가에서 좀 뭔가 이 공급을 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좀 더욱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물 추이 보면 지금 뭐 전월세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가는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겠고요. 아무튼 DSR 3단계 적용 전에 막차를 타자 해서 지금 분양이 26,000 가구 쏟아지고 있는데, 민간 분양은 되도록이면 조금씩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26,000 가구 중에 분양가 상한제가 거의 절반 이상 돼야지 국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어떤 가격대를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데, 이게 터무니없는 분양가로 물고 나오는 민간 분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그대로 나오자마자 악성 미분양으로 가는 거예요. 전년 대비 뭐 39% 증가하면 뭐해.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착하고 입지 좋은 곳들로 좀 이렇게 뭔가 이 분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온 입주자 모집 공고 성남 복정, 그러니까 송파가 3, 4분밖에 안 걸립니다. 남위례역에 출발해서 장지역, 그러니까 송파 장지역까지는 3, 4분이면 충분히 당도할 수 있는, 여기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성남 복정
A2 블록입니다. 여기 한 세대가 나왔는데 딸랑 한 세대 나왔다. 그래도 여기 자격 조건을 갖추시는 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죠. 가격은 6억 9천. 와, 역시 송파하고 가까우니까 6, 7억 하네. 분양 가격이 이렇고, 일단 여기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20평대가 뭐 10억 거래가 나왔는데 현장 호가는 12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뭐 반값 수준이라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고, 남위례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죠. 남위례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불과 한 4분 정도면 충분히 장지역까지, 장지역이 송파구잖아. 송파구까지 3, 4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만한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는 거의 이제 반값 수준에 나오게 되는 이런 어떤 공공분양들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기준, 소득 기준 잘 좀 파악을 하셔야. 소득 기준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 그래서 이전처럼 아주 막 뭐 쎄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신청은 6월 10일 다음 주 화요일 날 LH 청약 플러스에서 시작이 되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여기 홈피에 접속하셔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평면도도 드레스룸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20평대인데 알파룸도 있고요. 굉장히 공공분양치고는 잘 나왔다. 아무튼 지금 뭐 26,000 가구 나와도 사람들이 가격대가 좀 만만치 않으면 그냥 손절할 수밖에 없겠고, 거의 뭐 다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하는, 새 집인데 비어있는, 불 꺼져 있는 그런 가구가 뭐 26,000 가구 그대로 나온다고 했는데 26,000 가구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죠. 누구를 위한 집인가? 내가 단순히 은행을 위해서 담보 잡는 그런 집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급박함이 있습니다.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버는데, 그죠? 셀프 디스가 아닌 셀프 행복을 위해서, 아니 하루를 살아도 꽉 차게 살아야지. 원금 이자에 후달리는 이 쫓기는 삶은 부동산 매트릭스에 딱 갇히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 담보 잡는 집이 아니라 행복 잡는 집이 돼야지. 아니 인생 얼마나 산다고 100년도 안 되는 삶을 등에 달팽이처럼 집을 매달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달팽이가 느린 이유가 뭐예요?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껍데기를 지고 기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느려. 삶이 얼마나 고단해. 여러분 하루가 행복하지 못하면 50년, 100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하루가 꽉 차야 돼.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틈새 우회로 좀 잘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부동산 혼조세 갈수록 지금 뭐 굉장히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우회로 틈새 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값은 확실하게 상반기 찍고 하반기에 조정기가 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확대될 전망이고요. 아무튼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기회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빰빰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